나는 연근도 없는 흰빈을 뱀으로 환생해 9.9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은 채 애완동물 가게에 진열되고 말았다. 하지만 학교 퀸카는 나를 한번 보더니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나와 영혼 계약을 맺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리라는 다른 생에서 환생한 영혼이었다. 전생의 그녀는 천교의 여제였다. 하지만 어수사의 길에만 매달리다 진정한 돌파의 기회를 놓쳤고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환생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그녀는 어수사의 길을 버리고 혈기무도의 길에 모든 것을 걸었다. 내게 희귀한 보물이나 귀한 자원은 줄 수 없지만 네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평생 보살펴줄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내가 신급 포식 시스템을 각성했다는 것이다. 포식만 계속한다면 나의 혈기는 무한정 성장할 수 있다. 희귀한 것을 먹기만 한다면 돌연변이를 일으켜 용으로 변할 수도 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통 새하얗구나. 바이라고 부를게. 리라가 내 앞에 작은 흰 새우 한 마리를 놓아주자 솔직히 군침이 돌았다. 그래서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신급 포식 시스템 연결 성공. 축하합니다. 숙주. 냉동 새우를 포식하여 0.01 혈기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첫 포식을 완료한 것을 축하합니다. 보상. 초기 진화 트리 분기 소화력 강화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온몸에 짜릿한 흥분이 밀려왔다. 진짜다. 진짜 시스템이야. 나는 재빨리 시스템 설명을 훑어보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사기적인지 바로 깨달았다. 영적 에너지가 깃든 살이나 그 어떤 것을 포식하면 혈기 포인트를 얻고 희귀하고 귀한 것을 포식하면 진화 포인트를 얻어 새로운 진화 트리 분기를 먹기만 하면 수 있다. 무한히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튼 파란색 상태창이 눈앞에 천천히 나타났지만 기본 능력치 패널의 모든 수치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당장 진짜 마수와 마주친다면 간식거리도 안 될 것이다. 조용히 파밍하며 몸을 사려야 한다. 나대지 말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는 다시 리라를 향해 입을 벌렸다.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사흘에 한 번만 먹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배고파 보이지? 리라는 크게 벌린 내 입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해했다. 그녀는 새우 한 조각을 더 집어 조심스럽게 내게 내밀었다. 한 조각, 두 조각, 연달아 9조각을 먹고 나니 더는 한 입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0.09라는 쏠쏠한 혈기 포인트를 얻었다. 이 속도라면 하루 3끼, 한 끼에 0.1씩 얻는 셈이다. 단 3일 만에 내 혈기가 1이 될 수 있다는 건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웅장해졌다. 리라는 약간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바이가 식성이 꽤 좋은 것 같네. 그냥 새우라서 다행이다. 한 봉지에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리라는 거리를 좀 더 배회하다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삶. 그녀는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낡고 오래됐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괜찮으시죠? 걱정 마세요. 이번 생에서는 다시는 전생의 비극이 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 나지막한 몇 마디에 환생한 지 반나절도 안 돼 멍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깐, 너 진짜 환생자야? 잘 됐네. 환생자와 빙의자가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다니. 기가 막힌 조합이다. 내가 리라를 올려다보자 그녀도 바로 그 순간 나를 돌아봤다. 전생에 나는 어수사의 재능을 각성했다. 모든 에너지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겨우 초급 어수사 수준에 도달했을 뿐이다. 마흔이 돼서야 혈기 무도의 길로 전향했고 마침내 제왕의 경지에 올라 천교의 8번째 대제가 되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의 문턱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환생했다. 이번 생에선 어수사의 길은 그만두겠다. 너와의 영혼 계약은 그냥 위장일 뿐이다. 내가 가진 모든 돈과 에너지는 혈기 무도의 길에 쏟아부을 것이다. 너에 관해서는 네 성장을 도울 희귀한 보물은 줄 수 없지만 평생 굶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학교 퀸카가 언젠가 내 눈을 보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2번 생각도 안 하고 예스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1000번은 울리는 것 같다. 보아하니 나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것 같다. 뭐 계획이 그렇다면 일단 먹기나 하자. 나는 다시 리라를 향해 입을 벌렸다.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나를 쳐다봤다. 뱀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놓다니 믿을 수가 없군. 아무렴 어때? 배고파? 먹어. 그녀는 새우 몇 조각을 더 집어 내 앞에 놓아주고는 TV를 켜고 멍하니 화면을 봤다. 기자에 따르면 최근 리난 씨의 한 마수가 엄청난 힘의 급증과 함께 수왕의 경지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방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황무지의 모든 각성자, 헌터들께 알립니다. 수왕은 인간의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방송을 듣던 나는 먹던 것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수왕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고? 너무 흥분돼서 어쩔 줄을 몰랐다.
리라가 TV를 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 세계에서 마수는 9단계로 나뉘는데 각각 전사의 9등급과 일치한다. 마수가 수왕의 경지로 돌파하려면 최소 1, 0, 0 혈기 포인트가 필요하다. 내 총합 0점, 이 혈기 포인트를 힐끗 봤다. 할 말이 완전히 없어졌다. 지금 내 성장 속도로는 인간 형태로 변할 수 있는 1, 0, 0에 도달하려면 만년은 걸릴 것이다. 그 깨달음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겐 시스템이 있잖아. 차근차근 시작해서 먹어서 수왕이 되자.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새우를 먹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시스템에 첫 진화 알림을 들었다. 새우는 제 역할을 다했다. 망설일 필요 없다. 진화. 첫 번째 진화 시작. 이번 진화는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시스템의 알림음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거실 탁자에서 리라의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내 가느다란 몸은 작은 매트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3일 전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몸 길이는 30cm까지 자랐다. 리라가 다시 새우를 먹이려 했다. 하지만 내가 한 입 무는 순간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새우는 더 이상 내게 혈기 포인트를 주지 못했다. 나는 바로 뱉어버렸다. 갑작스러운 반응에 리라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본능적으로 새우를 집어 냄새를 맡아봤지만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냥 새우가 질린 건가? 리라는 신선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 한 조각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크게 벌려 그 고깃덩이를 통째로 삼켰다. 축하합니다. 숙주. 신선한 소고기를 포식하여 0.21 혈기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소고기에서 나오는 혈기는 새우와는 차원이 달랐다. 리라는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는 것을 지켜봤고 나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에게 앞으로 고기를 더 많이 사면서 내 목도 조금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평화로운 6일이 흘렀고 매일 꾸준히 1.5 혈기 포인트를 얻어 내 총 포인트는 금세 10포인트까지 올랐다. 혈기 포인트가 현재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두 번째 진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진화를 위해서는 아직 진화 포인트 1점이 부족했다. 진화 포인트는 희귀한 생물이나 물체를 포식해야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지금 내 크기와 힘으로는 야생의 거의 모든 것에게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진화 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리라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공지가 왔어요. 오늘 실전 전투 수업이 있대요. 반 전체가 시뮬레이션 훈련장으로 가야 해요. 저녁은 기다리지 마세요. 놀랍게도 리라가 나를 집어들어 자기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비스트 테이머로 참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수를 데려가야 했다. 내 눈이 즉시 빛났다. 실전 전투 수업. 그럼 마수들이 있다는 뜻인가? 두 번째 진화의 기회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지퍼가 다시 열리고 리라는 교실에 도착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쌍의 부드러운 손이 나를 들어올려 가까이 안았다.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내 감각 속으로 스며들었다. 열흘 남짓 지났을 뿐인데 바위가 벌써 이렇게 커지고 비늘도 정말 매끄럽네. 리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조이가 나를 내려놓기 싫다는 듯 쓰다듬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꽤 빨리 자라긴 하더라. 리라는 내 위에 손을 얹고 비늘을 따라 쓸어내렸다. 그래도 아직 너무 작아서 이런 전투에 데려가면 다른 마수들에게는 과속방지턱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낮게 울리는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고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한 10대 소년이 불타는 듯한 갈기를 가진 진홍색 사자를 이끌고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는 교실을 훑어보더니 격렬적인 콧방귀를 뀌었다. 그 옆에 있던 사자가 엔진 소리 같은 포효를 터뜨렸다. 그 엄청난 기세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레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효과를 만끽하더니 리라와 조이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리라, 내 영수 좀 봐. 순혈 파이어메인 화염 포식 사자야. 우리 아빠가 경매에서 50만 주고 산 거라고. 영수에 50만이나 쓰면서 영수봉인 가방 살 돈은 없었나 보네. 사자를 교실에 끌고 들어오다니 다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봐. 고작 1급인데 비스트, 솔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조이의 말은 날카롭고 깔끔해서 레오가 체면을 차릴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레오는 조이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리라의 품에 안긴 흰 비늘 뱀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게 네 영수라고? 아기는 없는데 비스트 테이머에게 첫 영수는 전부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흰 비늘 뱀 따위랑 아무렇게나 영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 괜찮은 걸 못 찾겠으면 그냥 말만 해. 우리 아빠가 더 좋은 걸로 구해줄 수 있어. 리라는 고개를 저으며 간단히 말했다. 됐어. 그러고는 나를 품에 안고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갔고 레오와 그의 사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뮬레이션 훈련장.
담임 선생님이 안전수칙 설명을 마친 후 모두 각자 무기와 장비를 챙겨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숲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일행은 점차 흩어졌다. 밖에서는 겁없고 시끄럽던 조이가 유난히 조용해져서 한 팔로는 나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리라의 팔짱을 낀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뱀이 된 덕에 나아갔다. 생긴 본능인지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냄새만으로 주변 지역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3km 내에서 나를 긴장시키는 냄새는 단 3개뿐이었다. 이 장소는 보기보다 위험하지 않았다. 전투 준비를 마친 리라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마음이 더욱 진정되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쉭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내가 낸 소리였다. 내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리라가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손목이 꺾이자 옆에 놓여있던 창이 생기를 띄었다. 창 끝은 옆에 있는 덤불을 똑바로 겨누었다. 다음 순간 40cm가 넘는 칠흑 같은 거미가 덤불에서 튀어나와 내게 똑바로 달려들었다. 내 몸이 굳어버렸다. 조이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합금창이 공기를 가르는 비명을 내며 날아갔고 이어서 둔탁하고 축축한 소리와 함께 나를 삼키려던 거대한 거미가 리라의 창 아래에 꿰뚫려 죽어 있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단 하나의 낭비되는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리라는 정말 전생에 여제였다는 것을. 그런 침착함은 평범한 여고생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검은 줄무늬 거미의 시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직감적으로 이 거미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거미 다리 하나에 이빨을 박았다. 설마 닭고기 맛이 나잖아. 시스템이 때맞춰 울렸다. 축하합니다. 숙주. 마수 검은 줄무늬 거미를 포식하여 혈기 0포인트와 진화 0.14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마수에게서 얻은 진화 포인트라니 내 생각대로야. 다리 하나에 0.14포인트나 오르다니. 다리 8개를 다 먹으면 다음 진화에 충분하겠어. 가자. 하나씩. 다리 8개를 전부 먹어치우자. 마침내 시스템 알림음이 달라졌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2차 진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진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불타는 듯한 열기가 내 안에서 폭발하며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냉혈동물인 내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조이가 나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쉭 소리를 내며 손을 획 뺐다. 아, 뜨거워. 바이한테 무슨 일이야? 독에 중독된 건가? 리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조이가 다시 나를 옮기려는 것을 막았다. 바이는 거미 다리만 먹었어. 중독이 아니야. 변이를 겪고 있는 거야. 내 몸은 점점 더 웅크려들며 꿈틀거리고 뒤틀렸고 반투명한 비늘들이 벗겨져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몸부림칠수록 더 많은 비늘이 벗겨졌다. 몇 분 후 온몸을 가득 채웠던 타는 듯한 열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진화 완료. 진화 포인트 1점이 소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2차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다. 혈기 제한이 풀렸으니 계속 먹고 계속 진화할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시험은 4시간밖에 안 돼. 이번 수업에서 1등을 해야 해. 그 혈기단 때문이야? 영수와 주인 사이의 유대가 깊어지면서 처음에 맺었던 영혼 계약이 서서히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리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예전에는 희미했던 냄새의 흔적도 이제는 훨씬 더 정밀하게 추적하여 각 마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이것이 2차 진화의 또 다른 선물이다. 내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향상되었다. 리라와 조이는 내 바로 뒤를 따랐고 듬성듬성한 숲 곳곳에서 연이어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리라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하급 마수들을 쓸어버렸고 조이는 뒤에서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따라왔다. 충혈된 붉은 눈을 가진 검은 털 토끼를 포식한 후 나는 진화 포인트를 사용해 진화 트리 가진 소화력 강화를 업그레이드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포식하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전 수업 이제 종료합니다. 30분이 넘게 지나 두 소녀는 나를 접수센터로 데려왔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리라, 나 177점 받았어. 아무도 45점조차 넘지 못했어. 꽤 대단하지? 그렇지? 레오의 눈은 자부심과 기대로 빛났다. 그는 분명 리라의 감탄을 바라고 있었다. 리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177이라는 숫자를 들은 그녀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그에게 무미건조하게 라고 대답하고는 자신의 전투 영상을 제출하러 가버렸다. 거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눈을 굴렸다. 아빠가 최고급 영수 사줬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한 거야? 그걸 자랑할 낯짝이 있다니 너밖에 없을 거다. 레오는 눈에 띄게 발끈했다. 아빠가 도와줬다 해도 177점은 여전히 반에서 최고 점수야. 조이가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만이
그런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내기 하나 하자. 내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되면 내가 혈기단 하나랑 수혈단 2개를 줄게. 레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제출 안 한 사람은 너랑 리라밖에 없어. 리라가 계약한 그 흰비늘 뱀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할 테고. 그리고 너 말이야. 너도 괜찮긴 하지만 네가 내 화염갈기 화염포식 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 좋아. 하지만 네가 지면 리라 연락처를 줘. 레오는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라, 234점. 방 안의 모든 고개가 선생님을 향해 돌아갔다. 레오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조이가 다시 한번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레오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기는 내기지. 모두 앞에서 약속했잖아. 설마 발뺌하는 건 아니겠지? 레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반 전체의 시선이 이미 그에게 쏠려 있었다. 진정해. 그냥 알약 몇 개잖아. 나 약속 어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알약들을 꺼내 조이에게 던졌다. 이제 됐지. 레오를 인정해줘야 한다. 0 연합 코인 어치의 알약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라졌다. 조이는 혈기단을 리라의 손에 쥐어주고는 리라의 배낭 지퍼를 확 열어 내 얼굴 앞에서 수혈단을 흔들었다. 바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내 후각은 이미 칼날처럼 예리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진하고 맑은 향기가 나를 덮쳤다. 그 끌림은 압도적이었다.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는 앞으로 돌진해 조이의 손에서 선명한 붉은 알약을 삼켜버렸다. 잠깐, 너는 혈기가 너무 낮아. 혈기단을 먹으면 안 돼. 리라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삼켜버렸고 다음 순간 압도적인 뜨거운 기운이 내 안으로 밀려들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혈기단 하나를 삼켜 혈기 28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12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기의 폭발은 몸을 안에서부터 찢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약기운이 그 자리에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라는 것을. 진화 포인트를 사용한다. 진화 트리가지인 소화 강화를 업그레이드한다. 진화 포인트 5점이 차감되었습니다. 진화 트리가지 소화 강화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소화 강화가 3레벨에 도달하자 내 안에서 날뛰던 약기운이 갑자기 통제되기 시작했다. 조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다. 리라는 근처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순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내가 불과 3초 만에 멀쩡해지고 순수한 흥분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혈기단 하나의 효과를 전부 흡수했어. 전생에서 온갖 것을 목격했던 리라조차도 진심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동적으로 고른 이 흰 비늘 뱀은 겉보기와는 전혀 달랐다.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고 상식을 벗어난 식욕, 두 번째 변이, 그리고 이제는 혈기단 하나를 통째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그 생각에 리라는 몸을 돌려 직원에게 하급 마수들의 자투리 고기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조이의 저장 반지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만족하며 집으로 향했다. 혈기단의 남은 기운 때문에 나는 오후 내내 거의 반쯤 졸린 상태였다. 마침내 깨어났을 때 우리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눈을 뜨자 리라가 침대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연기를 끌어들이며 읽음 무사 명상에 잠겨 있었다. 리라가 이렇게 빨리 승급할 줄은 몰랐다. 반의 다른 아이들은 아직 견습생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는 이미 무사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한편 내 혈기는 고작 29.7에 불과했다. 세 번째 진화에 필요한 100포인트는 아직 아득하게 느껴졌다. 계속 먹을 시간이다. 나는 리라를 향해 거리낌 없이 입을 벌렸다. 벌써 배고파? 리라는 이마에 땀을 닦고는 손을 뒤집었고 그녀의 저장 반지가 빛나며 주먹만 한 갑옷 마수의 다리를 꺼내 내 앞에 놓아주었다. 소화 강화가 3레벨에 도달한 이후로 내 식욕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적어도 0.5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마수의 다리가 한 입에 내 목구멍으로 사라졌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삼색 칼날 사마귀를 삼켜 혈기 2.7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2.6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혈기 2.7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먹어야 얻을 양이었는데 어째서인지 배는 여전히 텅 빈 느낌이었다. 리라는 내가 영혼 계약을 통해 보내는 감정을 감지하고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저장 반지에 손을 뻗어 전보다 훨씬 더 큰 살코기 한 덩이를 꺼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입을 크게 벌려 그 덩어리 전체를 통째로 삼켰다. 숙주님, 영혼 불꽃 거북을 삼켜 혈기 3.4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0.9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새로운 진화 트리가지
화염 비늘 방어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잠금 해제에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다. 진화 포인트를 단 하나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화염 비늘 방어를 업그레이드해. 잠금 해제 후 극적인 변화는 없었고 그저 비늘 아래가 희미하게 따끔거릴 뿐이었다. 천천히 그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희미한 에너지의 흐름이 피부 바로 아래에서 맴돌기 시작했고 내 비늘을 뚫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흘이 지나자 내 상태창은 완전히 다른 화면처럼 보였다. 그리고 현재 혈기를 얻는 속도라면 세 번째 진화의 문턱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라는 1급 무사 배지를 받았다. 하지만 축하하는 대신 그녀는 근심에 찬 표정이었다. 1급, 월급, 1, 0, 연맹, 코인과 혈기단, 한 알.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훈련에 필요한 자원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혈기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녀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혈기단을 복용해야 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진짜 해결책은 진짜 돈이 되는 황무지에서 마수를 사냥하는 것이다. 황무지는 이름 그대로 재앙 이후 마수에게 삼켜진 영토였다.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지만 높은 보상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랐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사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네가 끝났다. 수병급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내가 비스트 테이머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매달 추가 수입이 생길 거야. 리라는 이쪽을 보며 나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 3끼 목숨 걸고 먹는 것처럼 꼬박 사흘을 더 먹었다. 내 혈기는 다시 한번 현재 레벨의 상한선에 도달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삼색 칼날 사마귀를 삼켜 혈기 2.4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0.5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 진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지금 진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타는 듯한 고통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한때 순백이었던 내 비늘이 안에서부터 그을린 것처럼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정신을 잃기 직전 리라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세 번째 변이. 그럴 리가 없어. 황제급이었던 전생의 경험을 모두 고려해도 3번의 변이를 마친 마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들 모두 최소한 수왕급이었다. 하지만 충격에도 불구하고 리라는 완전히 침착했다. 그녀가 재빨리 손을 뒤집자 혈기단 하나가 손바닥에 나타났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뻗어 약을 내 입에 곧바로 밀어넣었다. 약이 혀에 닿는 순간 폭발할 것 같던 그 익숙한 느낌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내 타는 듯한 열기가 물러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몇 분 후 안정되었다. 시스템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혈기단 하나를 삼켜 혈기 20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8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 진화를 완료한 것을 축하합니다. 리라는 눈앞에 2m 길이의 흰 뱀을 바라보았다.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에 그녀의 표정은 순수한 불신으로 바뀌었다. 수병급, 너의 성장 속도가 나와 맞먹는군. 이 순간 리라의 감정은 형용하기 어려웠다. 전생에서 그녀는 20년의 세월을 비스트 테이머의 길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이번 생에서는 첫날부터 혈기 무사의 길에 발을 들였는데 충동적으로 고른 흰비늘 뱀이 가장 큰 놀라움이 될 줄이야. 잠시 비스트 테이머의 길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마저 스쳤지만 그녀는 거의 즉시 그 생각을 떨쳐내고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자조적으로 웃었다. 혈기 무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해. 그 길은 무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수많은 영수 중에 수신급에 도달하는 개체는 거의 없다. 흰비늘 뱀의 혈통 한계는 여전히 정해져 있지만 수병급에 도달했다는 건 내가 비스트 테이머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리라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고 그녀의 눈이 목표를 찾은 듯 빛났다. 그녀는 혈기 무도의 길과 비스트 테이머의 길을 동시에 걷기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 우리 둘, 소녀와 뱀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투 훈련 숲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내 방향에서 풍겨오는 4개의 비스트, 솔저금 냄새 흔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나를 짓눌렀다. 바이, 그냥 최선을 다해봐.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리라가 말하며 내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전생에 그녀는 비스트 테이머 시험을 4번이나 치르고 나서야 통과했고 이 경기장에 배치된 모든 몬스터 비스트는 황무지에서 직접 온 것이다. 나는 4개의 냄새 흔적 중 가장 약한 쪽으로 빠르게 움직여 낮은 관목 덤불에 다다랐다. 냄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놈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려 애쓰는 순간 전갈 꼬리침이 내 두개골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너무 빨라서 반응할 틈도 거의 없었다. 순전히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침은 간발의 차로 나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상대가 똑똑히 보였다.
길이 50cm가 넘는 칠흑 같은 전갈로 앞에는 거대한 집게발 한 쌍이 있고 진홍색 끝을 가진 침이 머리 위로 높이 말려 있었다.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 이 녀석은 정말 골칫거리다. 방어력은 뛰어나고 저 꼬리 침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B. 솔저 랭크 이하는 한 방 쏘이면 즉사 아니면 불구가 된다. 감독관은 멀리서 뱀과 전갈이 대치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리라에게 역무를 거두고 다른 상대로 바꾸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난 이미 놈의 수를 읽었다. 공격력은 높고 체력은 낮아. 다른 상대는 아마 더 상대하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느려. 꼬리 공격을 할 때마다 다시 쏘기 전에 완전히 준비 동작을 해야 한다. 이 몇 초간의 대치 상황에서 나는 이미 놈의 약점을 파악했다. 나는 앞으로 폭발하듯 나아갔고 내 날렵한 몸은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을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놈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침을 내리꽂았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브레이크를 밟자 침은 간발의 차로 빗나갔다. 그러고는 놈을 통째로 삼킬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은 침이 빗나간 것을 보고 맹렬한 집게발 공격으로 양 집게를 내게 휘둘렀다. 다음 순간 내 꼬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전갈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완전히 허를 찔린 놈은 뒤집혀버렸다.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이 몸을 바로 세우고 계속 싸우려 했지만 나는 이미 놈을 휘감고 120 혈기 포인트가 넘는 순수한 힘으로 짓눌렀다. 놈의 갑옷이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첫 접전부터 싸움이 끝날 때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감독관은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당신의 그 흰 비늘뱀, 제 딴에는 너무 똑똑하군요.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자 나는 입을 크게 벌려 놈의 집게발 하나를 삼켰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비스트 솔저 랭크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을 포식하여 5.4 혈기 포인트와 1 진화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진화 트리 분기 독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특별한 속성을 가진 생물을 포식하면 그에 맞는 진화 트리 분기가 열리는구나. 나는 혼자서 싸움 전체를 처리했다. 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험은 통과했다. 내가 베놈 엠퍼러 스콜피온의 나머지를 처리하자 리라는 초급 비스트 테이머 자격증을 가지고 떠났다. 감독관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리라에게 돌아섰다. 이 흰빈을 뱀을 파시겠습니까? 5만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그 숫자는 내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잠깐만, 내가 벌써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얼마 전만 해도 내 가격은 9.9달러였고 새우 한 봉지를 덤으로 줬는데 2주 만에 내 가치가 5.0배나 뛰었다. 하지만 리라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감독관이 더 밀어붙이려 했지만 리라가 나에게 손짓했다. 바이, 가자. 놀라운 것은 5만 얼라이언스 코인 앞에서 리라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리라가 나를 돌아보았다. 5만은 진지한 제안이야. 1랭크에서 2랭크 훈련까지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 넌 내 영수이고 난 내 곁에서 싸우는 파트너를 팔아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 후 며칠은 훈련과 전진 그리고 연이은 돌파로 가득했다. 리라가 전사 영역에 들어서면서 훈련에 필요한 자원은 계속 늘어났고 월급으로는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 달간의 고된 훈련 끝에 리라는 마침내 나를 황무지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이 시점에서 내 혈기는 이미 500을 돌파했다. 무기와 장비를 챙긴 리가는 나를 영수 가방에 넣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뒤 황무지로 향하는 그들의 목적지에 올랐다. 72번 전사마을이다. 그 지역은 최근 대규모 몬스터 비스트 소탕 작전을 겪어서 고레벨의 공격 위협이 일시적으로 제거되었기에 우리 둘에게는 최적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황무지에서 가장 큰 위험은 몬스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강도, 살인, 해묵은 원한을 피로 갚는 일들. 여기서 죽으면 공식적인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 아무도 묻지 않고 살해당했다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다. 등록소에서 수속을 마친 후 리라는 전사마을의 문 너머 광활한 평원으로 점차 사라졌다. 등 뒤에 전사마을 윤곽이 흐릿해질 때 리라가 영수 가방에서 나를 불렀다. 마을에서 100km 이내에 머물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활약할 시간이야.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희미한 냄새 흔적을 포착했다. 잠시 생각한 후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라가 즉시 뒤따랐다. 우리 둘이 함께 1km도 채 가지 못해 1.5m가 넘는 거대한 도마뱀이 길을 막아섰다. 리라는 내게 저것이 1랭크 초급 비스트, 솔저인 철갑 거대 도마뱀이며 혈기 포인트는 300 정도라고 말해주었다. 비늘은 가벼운 방어구를 만드는 데 유용하다. 추정 가치는 약 2.0 얼라이언스 코인.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라는 이미 창을 손에 들고 도마뱀의 옆구리를 향해 휘두르며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계속해서 쉬익 소리를 내며
철갑 거대 도마뱀이 겨우 집중할 수 있는 약간의 주의를 끌었다. 리라가 10m 이내로 접근하는 순간 나는 앞으로 쇄도하며 마지막 압박을 가했다. 다음 순간 리라의 합금창이 허공을 갈랐고 그 끝이 차가운 섬광과 함께 빛을 받아 도마뱀의 몸에서 유일한 약점인 앞다리 아랫부분에 밝혔다. 철갑 거대 도마뱀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반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를 비틀거리다 그 몸은 땅에 쓰러져 몇 초 만에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형 얼라이언스 코인 확보. 도마뱀의 등껍질은 저장 반지로 들어가고 우리는 몸을 돌려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 우리는 곧 1,400 얼라이언스 코인 가치의 거대 사마귀와 마주쳤고 그 뒤를 이어 3,200 가치의 백겁지네를 만났다. 그렇게 오전을 다 보낼 무렵 우리는 6,666 얼라이언스 코인어치의 비스트 재료를 긁어모았다. 오늘 수확은 1만을 가뿐히 넘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리라마저도 작은 미소를 흘렸다.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유는 주로 근처의 모든 몬스터 비스트의 힘과 방향을 감지하는 내 능력 그렇다 덕분이다. 해도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전사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밤의 몬스터 비스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흰 줄무늬 표범곡이 마지막 조각을 삼키자 시스템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짐승 병사 등급의 흰 줄무늬 표범을 삼켜 혈기 6.2포인트와 진화 포인트 1.3을 획득하셨습니다. 나는 내 패널에 포인트를 분배하기 시작한다.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마친 후 내 상태 패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비늘 아래를 맴도는 에너지의 흐름이 눈에 띄게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다. 나와 같은 등급의 마수는 이제 거의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다. 2레벨 도객은 훨씬 더 터무니없다. 대상의 힘에 따라 강제로 중독 상태로 만들고 체력을 깎는다. 예외는 없다. 간단히 말해 방어력을 완전히 무시한다. 짐승의 신이 물려도 체력은 깎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체력이 깎일지, 그리고 그 한 입 때문에 내가 죽을지는 미래에 내게 맡길 문제다. 우리는 쉬지 않고 오후 내내 사냥을 계속했지만 오전처럼 운이 따라주진 않았다. 오후 내내 얻은 것이라곤 철갑 거대 도마뱀 한 마리뿐이었다. 해가 저물자 우리는 마지못해 전사의 마을로 돌아갔다. 하루 동안 얻은 모든 마수 재료를 팔고 나니 총팔 400 연합 코인이 되었다. 리라는 혈기단 3개와 마수 혈기단 2개를 샀다. 그리고 하룻밤 숙박비를 내고 나니 동전 한 입 남지 않았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것이 10분 만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마수 혈기단 2개를 삼키는 순간 나는 불평을 멈췄고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그렇게 7일이 더 흘렀고 매일이 첫날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마을을 떠나 마수를 사냥하고 해질녘에 전사의 마을로 돌아온다. 거의 매일 8영에서 10영 연합 코인을 벌었다. 리라가 비축한 혈기단은 20개를 넘어 2달치 훈련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했다. 무술대학 시험까지 2주. 여기서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가서 준비해야지. 리라는 불 위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옆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내 눈에서 나른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계심만이 남았다. 리라는 내 시선을 따라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잠시 후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오프로드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바로 앞에 머리로 염색하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 5이 차에서 내렸다. 맨 앞에 남자는 흰색 민소매에 위장 바지를 입고 손에는 길고 가는 칼을 들고 있었다. 5명 모두에게서 풍겨나오는 짙은 혈기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이 남자들은 도우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어이, 여기서 작은 흰 뱀 한 마리랑 단둘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긴 황무지라고. 위험한 곳이야. 우두머리는 리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보호 좀 해줄까? 리라의 표정이 굳어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제 일행은 보급품 때문에 마을로 돌아갔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얼굴도 예쁜데 거짓말도 잘하네. 이른 아침부터 보급품 때문에 마을로 돌아갔다고? 널 데려가지 않고 왜 혼자 여기에 뒀을까?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가 말하는 동안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칼이 칼집에서 미끄러져 나와 리라를 겨눴다. 도와주려던 사람에게 거짓말한 벌로 네 저장 반지를 내놔. 리라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의 머리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짓누르는 듯한 혈기의 압력이 벽처럼 우리를 덮쳤다. 순식간에 마치 산이 내 등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웠다. 충고 하나 하지. 똑똑하게 굴어서 저장 반지를 넘겨. 우린 목숨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니까. 지난 며칠간 엄청난 수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코인은 혈기단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저장 반지를 넘겨주는 건 8일간의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된다는 뜻이다. 그건 리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리라가 꼼짝도 하지 않자
우두머리는 부하 중 한 명에게 고갯짓했고 그는 칼을 뽑아 내게 겨눴다. 피를 좀 보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예쁜 걸 망가뜨리긴 싫거든. 그러니 내 영수가 대신 베이는 거지. 절박한 순간 나는 패널을 열어 화염비늘 방어를 3레벨까지 올렸다. 3레벨 화염비늘 방어라면 쓰러지기 전에 몇 대는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힘에서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상대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셋을 센 후 우두머리는 부하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내게 겨눠졌던 칼날이 허공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졌다. 마지막 순간 리라는 마침내 굴복했다. 이 5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장 반지를 뺏을 작정이었고 나를 죽인다고 해서 리라를 보내줄 리도 없었다. 그녀 손에 있는 반지, 만약 이걸로 끝난다면 굳이 맞을 필요가 있을까? 리라는 손가락에서 저장 반지를 빼서 던졌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우두머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초도 안 돼 미소가 사라지고 그는 리라를 돌아봤다. 장난해? 혈기단이 고작 20개밖에 없다고? 이게 뭐야? 자선 기부라도 하는 건가? 혈기단 20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재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황무지에서 싸우고 죽여온 남자들에게는 그들이 노리는 것에 턱없이 부족했다. 우린 5명이야. 20개를 5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간 끌지 마. 전부 다 내놔. 리라는 황무지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게 정말 그녀가 가진 전부였지만 우두머리는 믿지 않았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2번이나 변이한 흰빈을 뱀을 영수로 부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고작 20개 알약만 들고 다닌다고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뒤져볼 수밖에. 칼이 칼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추한 미소가 돌아왔다. 바이. 그러자 리라의 미간에 있던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그녀가 위로 발을 찾아 땅에 박혀있던 창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그녀의 손에 단단히 잡혔다. 나는 턱을 크게 벌리고 내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발목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 둘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기습은 깔끔하게 피해졌고 합금 칼날이 내 머리 위로 곧장 날아들었다. 3단계 화염빈을 방어로 저 칼날을 막을 수 있다고 도박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뒤로 물러나 다른 틈을 찾는다. 반대편에서는 라이라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먼저 우두머리를 노렸고 빨리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압도적인 혈기 우위를 가진 상대에게는 모든 공격이 겨우 흠집만 낼 뿐이었다. 몇 번의 합을 겨룬 후 그녀는 내가 있는 곳까지 밀려났다. 그렇게 화끈한 구석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마음에 드는군. 더 재미있어지겠어. 너희들은 저 뱀을 맡아라. 이쪽은 내 거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차례로 즐겨. 우리가 실컷 즐기고 나면 저 괴수 장군을 잡으러 가는 거다.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역겨운 말이었지만 라이라는 한마디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나를 바라본다. 저들은 나를 노리고 왔어. 내가 최대한 오래 저 5을 막을게. 너는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도망쳐. 내가 죽으면 영혼 계약은 저절로 풀릴 거야. 너는 자유가 되는 거지. 정말 유언이라도 남기는 건가? 지금 나는 반응할 기력조차 없었다. 라이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남자들이 라이라를 처리하는 순간 내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왜 싸우지 않겠는가? 한 놈을 쓰러뜨리면 본전이다. 둘을 쓰러뜨리면 이득이지. 내 눈은 네 남자를 훑으며 쉴 새 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 싸움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이 질주해왔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약 30초 후 새로운 차량이 모두의 앞에 멈춰섰고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자 라이라보다 기껏해야 2살 많아 보이는 소녀가 모녀를 보자마자 압박감이 즉시 나를 덮쳤다. 또 다른 3급 무사다. 5남자가 얼어붙었다. 고작 괴수 장군 한 마리일 뿐인데 어떻게 그녀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거지? 됐어. 우리는 빠진다. 다른 놈들이 선수 치기 전에 빨리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자. 명백했다. 이 소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들의 계획 전체를 망쳐놓은 것이다. 5명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라이라는 분명 다른 생각이 있었다. 란 선배님, 잠시만요.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떠나던 차량이 즉시 멈춰섰다. 조수석 문이 활짝 열리고 허리에 단검 2자루를 찬 검은색 딱 붙는 상의를 입은 소녀가 내렸다. 그녀와 함께 은색 갑옷을 입은 벽처럼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 네모난 턱과 웃음기 없는 얼굴의 남자가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더니 이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라이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에게서 조용한 압박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냥 3급 무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혈기 수치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높았다. 라이라는 자신을 수목 야수조련 아카데미의 구교수 딸이라고 소개하며 예전에 수목 캠퍼스에서 란 선배와 제인 선배를 뵌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평범한 분들이잖아. 아버지에게서 빌려온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 속의 전체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지어낸 말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의심하지 않은 것 같았다. 마치 조각을 맞추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라이라구나. 저게 진짜 먹혔다고? 나는 진심으로 경악했다. 허점투성이 이야기인데 그녀는 그걸 전부 믿어버렸다. 심지어 저 노란 머리의 다섯 남자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황무지에서 수목 아카데미 이 교수에 따를 교수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끝없는 추격을 당할 것이다. 다섯은 시선을 교환하고 조용히 차량 쪽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후퇴는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선배님들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혈기무술 아카데미의 제인 선배와 란 선배는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신다고요. 제 저장 반지를 빼앗아갔어요.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정을 생각해서 되찾는 걸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섯 남자 모두 긴장하며 즉시 반박했다. 자기가 좋아서 준 거야. 선물이었다고. 우린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내 후배의 물건을 뺏었군. 돌려줘. 우린 아무것도 안 뺏었다니까. 대체 뭘 돌려달라는 거야? 뭐든지 수목 학생들 말대로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말 지어내서 우리를 갈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더는 여전히 따지려 했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란이 단검 중 하나에 손을 얹었다. 수목 학생들은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도 아니지.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니. 그 저장 반지를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은 다섯 남자에게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란,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필요하다면 싸울 거다. 그리고 너희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저장 반지 하나를 지키는 게 다음에 올 것을 놓칠 가치가 있을까? 리더가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란의 두 단검은 이미 뽑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서 제인이 손을 뒤집어 값비싸 보이는 합금 칼날을 꺼내 들었다. 뽑힌 무기를 마주한 리더는 2초 동안 침묵하더니 간신히 억누른 분노와 함께 저장 반지를 라이라에게 던졌다. 블레이징 스쿼드는 잊지 않는다. 우리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차량에 올라탔다. 5명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라이라는 란과 제인에게 몸을 돌려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두 분 다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좋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이라는 그 후 란에게서 최근에 소탕된 72번 무사마을 근처 어딘가에 중상을 입은 군주급 괴수가 숨어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끔찍한 상태로 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겨우 하급 괴수 장군 수준이었다. 괴수 장군급은 최소 수만 연맹 코인의 가치가 있어요. 군주급 괴수는 약해졌더라도 총 100만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재료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전사 분대들이 이곳으로 몰려든 거고요. 리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란과 제인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려던 찰나 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분명 리라 같은 1급, 중급 전사는 짐이 될 뿐이었지만 리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군주급 괴수는 지능이 깨어났고 그것도 아주 예리하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것을 알았으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541구역은 크지 않지만 가로지르는 거리가 20km가 넘어요. 란 선배님, 다른 모든 분대보다 먼저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제 영수는 공기 중에서 괴수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힘을 식별하며 정확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요. 란과 제인은 리라의 말에 주목했고 그들의 시선은 동시에 나에게 닿았다. 하지만 리라,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우리가 널 데려가더라도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간단해. 보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돼. 너와 내 하얀 비늘, 뱀은 전투에 심각한 한계가 있어. 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널 신경 써야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란 선배님, 규칙은 잘 알고 있어요. 그저 보고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바라는 거 없어요. 리라의 말투는 진심이었지만 그녀답지 않은 이 대담함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란은 개의치 않았다. 좋아, 같이 움직이자. 한 가지 미리 말해둘게. 제인과 나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군주급 괴수를 상대하는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그렇게 3명의 전사와 한 마리의 뱀으로 이루어진 임시 분대가 결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황무지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인 541구역은 한때 번성했던 중공업 도시였지만 대재앙이 덮쳐 녹과 폐허로 무너져 내린 황무지가 되었다. 도시 중심부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괴수를 경계시키거나 경쟁 분대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세 사람은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손을 들어 영수봉인 가방에서 나를 소환했다. 바이, 추적할 수 있는지 봐. 이곳의 공기는 전사의 마을 주변 공기와는 전혀 달랐다. 사방에서 괴수의 냄새가 덮쳐왔는데 이전에 감지했던 그 어떤 것보다 몇 배는 더 강했다. 각각의 냄새는 저마다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어 한 번에 분류하기엔 너무 많았다. 이분의 침묵 끝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란과 제이는 깜짝 놀랐다. 이 하얀 뱀의 지능이 벌써 이 정도라니. 인간과 교감하는 영수구나. 영수, 길들이기 학원에서도 이런 녀석은 보기 드문데 그들의 칭찬에 리라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네. 세 사람은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전 구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내가 다시 고개를 젓자 리라는 나에게 돌아갔다. 541구역에서 발견된 게 확실한가요? 내 코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확실해, 란이 말했다. 오늘 새벽에 여러 전사 분대들이 바로 이 구역에서 군주급 괴수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어. 란은 541구역의 지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심하게 다친 군주급 괴수가 후퇴할 리는 없는데 이곳을 샅샅이 뒤진 모든 분대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니. 리라와 란이 눈을 마주치더니 동시에 외쳤다. 광산 갱전에 이 도시의 풍부한 광물 매장지는 50년 동안 채굴되어 군주급 괴수조차 숨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갱도망을 남겼다. 3명과 1마리의 분대는 조용히 주 구역을 빠져나와 지도에 표시된 채굴 지역으로 향했지만 광산 갱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연달아 2개의 갱도가 나왔지만 둘 다 대재앙으로 무너져 있었다. 확실히 2개의 오답을 지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오는 길에 이미 여러 경쟁 분대와 마주쳤다. 이게 길어질수록 경쟁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각자 직감으로 갱도를 하나씩 골라 1km 들어가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와. 만약 3군데 다 허탕이면 아마 다른 분대가 군주급 괴수를 먼저 차지하게 될 거야.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지. 라는 망설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도에 자신이 선택한 갱도를 표시했다. 제인도 망설임 없이 자기 것을 골랐다. 리라, 너도 하나 골라봐. 리라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지도를 훑다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먼 남쪽 갱도에 멈췄다. 결정이 내려지자 세 사람은 먼저 란과 제인이 선택한 갱도를 확인했다. 한 곳에서는 어떤 괴수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한 곳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이제 남은 갱도는 단 하나. 리라가 고른 가장 멀리 있는 곳뿐이었다. 3명과 1마리의 분대는 입구에 섰다. 갱도의 어두운 입구를 응시하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디선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충동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도망쳐. 다른 모든 갱도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달랐다. 설마 그들이 고를 수 있었던 모든 갱도 중에서 리라가 정말로 맞는 곳을 찾았단 말인가? 그렇지?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갱도 입구를 향해 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가자. 제인이 고출력 손전등을 꺼내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갱도로 들어섰다. 나머지가 뒤따랐다. 100m, 300, 500.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무언가 감지되었다. 신락 같은 위화감.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희미하긴 하지만 확실했다. 저 짙고 용솟 숨치는 혈기 파동은 평범한 괴수가 내뿜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리라는 이미 내 반응을 눈치챘다. 그녀는 목소리를 거의 속삭이듯 낮추고 다른 2사람을 쳐다본다. 바이가 뭔가를 찾았어. 그 말에 란과 제인 둘 다 얼어붙었다. 그러자 조용한 흥분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들이 리라를 따라오게 한 것은 오로지 내가 마수들의 감각을 추적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라가 정말로 그들을 군주급 마수에게 바로 이끌 줄 누가 알았겠는가. 출발하기 전에 맺었던 계약은 명백히 이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 란이 리라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군주부터 쓰러뜨리자. 나머지는 돌아가서 해결하면 돼. 리라가 저장 반지를 열어 기혈환 2개를 꺼내 나에게 먹였다. 바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나는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원초적 본능을 억누르고 희미하게 깜박이는 냄새의 흔적에 집중하며 세 사람을 더 깊숙이 이끌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냄새는 희미한 속삭임에서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강해지더니 마침내 터널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 존재감은 내 안 깊숙한 곳에 고대적이고 두려운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때 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고 심지어 숨소리마저 느려졌다. 소리만으로도 이 군주급 마수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과 약함이 있었다. 제인, 전방을 맡아. 나는 빈틈을 노려 상처를 공격할게. 리라, 넌 측면에 머물면서 저 녀석의 주의를 끌기만 해. 절대로 직접 교전하지 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영순항을 활성화시켜 나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였다. 세 사람은 200, 300m가량 갱도를 더듬으며 나아갔고 이내 어둠이 걷혔다.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자연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 시야를 가득 채우는 마수가 서 있었다. 키는 4m가 넘고
늑대 같은 형상의 등에는 수십 개의 뼈가시가 솟아있었다. 강철뼈, 늑대왕. 세 사람 모두 완전히 멈춰섰다. 3급 무인의 힘만으로 하급 군주를 쓰러뜨리는 것은 이미 엄청난 도박이었고 늑대는 가장 피해 굶주린 마수 중 하나였다. 란과 제인조차 불안감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 마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거의 2m에 달하는 긴 상처가 복부 전체를 찢어 놓았고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강철뼈, 늑대왕이 상처를 핥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늑대왕은 약해졌고 아직 어떤 경쟁 부대도 이곳을 찾지 못했다. 지금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늑대왕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번쩍 들고는 터널 입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창백한 녹색 눈이 그들을 바이스처럼 꽉 붙들었다.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에 보인 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기력이 다해가는 마수였다. 들켰다. 이제 숨을 필요 없어. 빠르고 깔끔하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인이 발을 구르며 폭발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갔고 그의 3급 혈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의 합금 칼날이 높이 휘둘러지며 내리꽂혔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늑대왕의 목을 정통으로 노렸다. 과장이 아니었다. 만약 저 일격이 나를 향했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철뼈 늑대왕은 그저 앞발 하나를 들어 쳐냈을 뿐이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공격은 그대로 막혔다. 제인은 10m 이상 뒤로 밀려났고 칼을 쥔 손은 감각이 없어졌으며 칼날은 여전히 떨리고 하지만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껏해야 장군급 마수 정도의 힘이군. 제인이 말했다. 그제야 나는 리라 바로 옆에 서 있던 란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차가운 강철의 섬광이 늑대왕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자 붉은 선이 그어졌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늑대왕이 비명을 질렀다. 발톱이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졌지만 허공을 갈랐다. 일격 후 란은 이미 사라져 강철뼈 늑대왕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제인과 란 둘 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강철뼈 늑대왕은 여전히 군주급 마수였고 아무리 심하게 다쳤다 해도 정면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유일한 승리 방법은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조금씩 깎아내며 힘을 빼는 것이었다. 제인이 다시 돌진하며 합금 칼날로 다시 한번 큰 홀을 그렸다. 란이 양손에 단검을 들고 그와 나란히 돌진했다. 한 명은 정면에서 마수의 모든 주의를 끌었다. 다른 한 명은 사각에서 공격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의 연계는 거의 아름다울 정도였다. 정확하고 유연하며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연속으로 3번의 공격이 모두 명중했다. 간신히 아물기 시작하던 늑대왕의 상처가 다시 전부 찢어졌다. 고통에 그 창백한 녹색 눈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 다음 합이 시작되었다. 제인이 다시 칼을 치켜들고 돌진했고 란이 한 걸음 뒤에서 따랐다. 이번에는 늑대왕이 제인을 완전히 무시했다. 고개를 돌려 핏빛으로 물든 눈으로 란을 단단히 고정했다. 순간 거대한 몸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란의 심장이 멎었고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하지만 힘껏 뒤로 그녀가 물러났다. 땅에 닿기도 전에 늑대왕의 거대한 턱이 이미 그녀를 향해 솟구치고 있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죽음만이 그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제인은 란이 공격당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공격을 가로막기 위해 전속력으로 늑대왕을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군주급 마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늑대왕의 턱이 빠르게 다가왔다. 란은 피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단검을 앞으로 들어올려 정면으로 늑대왕의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했다. 그때 동굴 반대편에서 창 하나가 허공을 갈랐다. 란. 리라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어둠을 갈랐다. 란은 창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순전히 반사적으로 칼날을 움직였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창의 기세에 란이 몇 미터나 날아갔다. 잠시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 합금창이 공중에 나타났다. 그리고 역겨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단해야 할 합금창이 늑대왕의 턱에 의해 깨끗하게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죽음과의 스침. 란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땅에 부딪히고 나서야 란은 정신을 차렸고 등골을 따라 오싹한 공포가 기어올랐다. 합금창이 그렇게 쉽게 부러지다니. 만약 저 턱이 대신 자신을 물었다면 그녀는 이 동굴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리라는 싸움 내내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강철뼈 늑대왕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리라 덕분에 란은 치명타를 간신히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늑대왕은 지체 없이 몸을 돌려 다시 란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는 란에게 발을 디딜 곳이 있었다. 그녀가 뒤로 날아가는 순간 제인의 공격이 도착했다. 합금 칼날이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와 늑대왕에게 부딪히자
단 한 번의 공격에 수천 개의 혈점이 터져나갔다. 강철뼈, 늑대왕조차도 그 공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녀석은 란을 포기하고 몸을 돌려 제인의 전력을 다한 공격에 맞섰다. 앞발 하나를 들어 올려 제인의 칼날 위로 세게 내리쳤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비좁은 지하 동굴에 울려 퍼졌다. 충돌의 충격파에 동굴 천장에서 돌덩이들이 떨어져 내렸다. 제인은 뒤로 튕겨나가며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칼날을 땅에 박았다. 란은 뒤로 물러나 리라와 나란히 섰다. 고마워. 란이 리라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다. 죽을 뻔한 경험에 그녀의 숨결은 거칠었다. 그 말은 여기서 나간 뒤에 해. 리라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 공격들로 녀석은 한계에 몰렸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너희 둘만으로는 녀석을 쓰러뜨리기 부족해. 바이와 나도 참전할 거야. 우리는 견제와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집중할게. 나머지는 너와 제인에게 맡길게. 란과 제인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둘 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란은 보관 반지에서 합금창을 꺼내 리라에게 건넸다.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쓸만할 거야. 빨리 끝내자. 가. 란이 외치자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움직였다. 어둠을 틈타 나는 강철뼈, 늑대왕에게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이번에는 제인도 전력을 다했다. 모든 공격이 전력의 폭발이었다. 란도 뒤로 물러섰다. 공격 횟수는 줄었지만 하나하나가 늑대왕의 복부 상처를 넓히는 것을 정확히 노렸다. 리라는 창을 들고 측면에서 자리를 지키며 란이 움직일 때마다 공격을 날려 부담을 나누고 압박을 덜어주었다. 세 명의 공격수의 합동 공격 아래 늑대왕의 복부 상처는 계속해서 찢겨나가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흩뿌려졌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녀석에게는 상황이 불리해졌다. 늑대왕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녀석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길고 지속적인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정신이 멍해지고 파도 같은 현기증이 덮쳐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늑대왕을 향해 기어가고 다른 있었다. 다른 세 명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지만 정신 충격파는 여전히 그들을 덮쳤다. 그들의 몸은 결정적인 몇 초 동안 굳어버렸다. 강철뼈 늑대왕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핏빛 붉은 눈이 동굴을 훑었다. 다음 순간 녀석은 제인과 란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거대한 앞발 하나가 솟아오르더니 그대로 내리꽂혔다. 섬뜩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인과 란은 날아가 동굴 벽에 잔인한 힘으로 부딪혔다. 다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들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늑대왕의 핏빛 눈동자가 움직였다. 녀석은 리라를 향해 돌아섰지만 이상하게도 리라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공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멸혼침. 리라의 입술에서 날카롭고 조용한 숨결과 함께 그 말이 흘러나오자 동굴 전체에 격렬한 돌풍이 휘몰아쳤다. 이미 발톱을 치켜든 늑대왕이 멍해졌다. 녀석의 눈은 텅 비고 움직임이 없었다. 내 정신을 옥죄던 울음소리의 영향이 풀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리라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그녀는 쓰러졌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서 있을 수조차 리라의 없었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몇 미터를 폭발적으로 전진해 늑대왕의 복부 상처에 송곳니를 똑바로 박았다. 독이 순식간에 최대치로 솟구치며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군주급 마수의 방어력은 차원이 달랐다. 독이 늑대왕의 혈기에 휩쓸려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녀석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내 동료 셋 모두 쓰러졌다. 지금 이 순간을 잡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구도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늑대왕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녀석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고통의 늑대왕이 정신을 차렸다. 녀석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동굴을 가득 메웠다. 나는 입을 벌려 세게 물고 새로운 독을 녀석의 장기에 직접 주입했다. 외부 방어력은 막강할지 몰라도 장기까지 그렇게 단단할 리는 없었다. 늑대왕은 거칠게 몸부림쳤고 피가 쏟아져 나왔다. 녀석의 비명은 초가 지날수록 약해졌다. 그리고 불과 10초 후 녀석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 마침내 잠잠해졌다. 마지막 희망을 모두 내게 걸었던 세 사람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가왔다. 갑자기 들썩였다. 제인은 칼날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안에서 기어나왔다. 정체불명의 장기 조각을 입에 물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피에 흠뻑 젖었지만 어쩐지 그 어느 때보다 축하합니다. 넘쳐 보였다. 숙주님, 군주급 강철뼈 늑대왕을 삼켰습니다. 혈기 35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진화 22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비활성화된 진화 트리 분기 강철뼈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활성화 시 강철뼈는 몸 전체 모든 뼈의 구조적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군주급 마수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장기 조각 하나에 혈기 350포인트, 진화 220포인트,
그리고 새로운 진화트리 분기까지였다니. 그 엄청난 혈기가 한꺼번에 내 몸에 밀려들었다. 몸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몸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늘어나는 것 같았다. 처음 혼혈단을 삼켰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소화 강화 4단계인데도 한계에 부딪히다니 믿기 어려웠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소화 강화를 한 단계 더 올렸다. 내가 늑대왕의 사체에서 기어나오자 세 사람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침묵이 흘렀다. 늑대왕이 죽자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중에 떠올랐다. 만약 리라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늑대왕을 얼리고 그 후 영수를 안으로 보내 찢어밟히지 않았다면 란과 제이는 이미 늑대왕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리라였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 란, 일단 늑대왕의 시체부터 챙겨. 얘기는 나가서 하자. 란과 제인 둘 다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광견이 먼저야. 다른 건 나중이고. 란은 더 이상 말없이 손을 들어 늑대왕의 시체를 저장 반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라이라는 나를 다시 영수 주머니에 넣었고 세 사람은 갱도 출구로 향했다. 채 절반도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갱도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강철뼈 늑대왕이 여기 있는 게 틀림없어. 움직여. 강철뼈 늑대왕이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서둘러.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세 사람 모두 순식간에 긴장했다. 평상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막 늑대왕을 쓰러뜨린 참이었다. 값비싼 전리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껐다. 그리고 말없이 세 사람은 돌아서서 갱도 깊숙한 곳으로 다시 향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도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철뼈 늑대왕을 찾아라. 그 사냥감은 와일드파이어 스쿼드의 것이다. 와일드파이어 스쿼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와일드파이어 스쿼드의 평판을 생각하면 모든 걸 넘겨줘도 무사히 빠져나오긴 힘들 것이다.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라이라가 나를 영수 주머니에서 소환했고 내 인도 아래 일행은 터널을 이리저리 비틀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침내 뒤따르던 목소리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춰섰다. 라이라,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면 반드시 제대로 보상해줄게. 라이라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에요. 와일드파이어 스쿼드가 우리를 추적하기 전에 선배와 제인 선배는 최소한 전투 준비는 되어야 해요. 란과 제인 둘 다 저장 반지에서 작은 자기 병을 꺼냈다. 안에는 혈기 안정제가 들어있었다. 시중에서 개당 3만 연맹 코인이나 하는 것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혈기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라이라는 저장 반지에서 혼혈단 2개를 꺼내 내 쪽으로 던져주었다. 바이, 우리 주변을 경계해. 누가 접근하면 미리 알려줘. 나는 입을 크게 벌려 두 알을 한 번에 삼켰다. 시스템이 즉시 울렸다. 축하합니다, 숙주. 혼혈단을 섭취하셨습니다. 혈기 포인트 34점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포인트 20점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진화를 시작하라. 망설임 없이 진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평소에 타오르는 열기 대신 나를 덮친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대적인 냉기였다. 그 충격에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고 온몸이 안으로 말려들었으며 생각은 꽁꽁 얼어붙은 듯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이 말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화 포인트 100점을 소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숙주. 4번째 진화를 달성했습니다. 냉기가 서서히 물러갔다. 의식이 다시 스며들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더 느슨하고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안에서부터 나를 씻어내는 듯한 깊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다. 이 4번째 진화 후 내 몸은 다시 급격히 커져 이제 길이가 5m를 넘었다. 혈기 포인트 10점으로 나는 공식적으로 이급 마수 병사 단계에 들어섰다. 만약 이번 사냥에서 늑대왕의 시체를 지킬 수만 있다면 5번째 진화에 필요한 3형 혈기 포인트도 갑자기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목소리가 내 생각을 깨뜨렸다. 갱도 깊숙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냈군.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라이라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갔다. 세 사람은 여전히 명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감지하고 라이라가 눈을 떴다. 어두운 갱도 안에서 그녀는 내가 전보다 눈에 띄게 커진 것을 간신히 알아차렸다. 그 모습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거의 즉시 평정을 되찾았다. 가서 놈들을 유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좀 더 벌어줘.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약한 존재일 텐데 3급 전사 둘은 전투 불능, 라이라도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미끼 역할을 해야 하는 처지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모퉁이를 돌았고 와일드파이어 스쿼드 단원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뭐야?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달려들어 역겨운 소리와 함께한 놈의 팔을 어깨에서 통째로 물어뜯어버렸다. 나의 필살기였다. 고통은 즉시 찾아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꾸물거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저 흰 비늘 뱀이다. 남은 한 놈이 욕설을 내뱉으며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고 칼을 뽑아든 채 나를 쫓아왔다. 그는 와일드파이어 스쿼드의 다른 단원들을 부르짖으며 달려왔다.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었다. 나는 그를 떨쳐내려 터널을 이리저리 엮으며 움직였지만 이 녀석은 풀이라도 붙인 것처럼 나에게 달라붙었다. 무슨 짓을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작은 틈을 벌렸을 때 갑자기 차가운 강철의 섬광이 나타나 내 머리를 향해 똑바로 떨어졌다.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말아 온몸을 급정지시켰다. 합금 칼날이 자네 속에 밝혔다. 빗나갔다. 공격자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로잡고 내려치기에서 찌르기로 전환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피하며 몸을 뒤로 던져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두 번의 공격 모두 빗나갔다. 내 앞에 사람은 조용히 호기심 어린 소리를 내며 공격을 멈췄다. 나를 쫓던 녀석이 막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손에는 칼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 사이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자랐군. 이중 변이된 마수는 역시 뭔가 다르군. 이 녀석은 이미 2급 마수 병사 단계에 들어섰고 방금 기습해서 내 형제의 팔을 물어뜯었어. 베어버려. 내 형제의 복수를 해줘. 내 눈은 다가오는 두 사람 사이를 훑었다. 앞에 있는 자가 분명 더 강했고 아직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신 나를 쫓아온 자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다음 순간 나는 턱을 활짝 벌리고 그의 목을 향해 곧장 폭발하듯 튀어나갔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합금 칼날이 차가운 강철빛을 번쩍이며 솟아올랐다가 아래로 베어내렸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돌진하는 도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다. 내 몸이 뒤틀리고 두껍고 무거운 꼬리가 채찍처럼 휘어져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제때 물러서지 못하고 간신히 칼날을 들어 막아냈다. 둔탁한 충격에 그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가 나를 올려다본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2급 야수 병사,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하다니. 하지만 아무리 영리해도 오늘 내가 베어버릴 것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다시 돌진하며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 막고 있던 자가 이미 칼날을 들고 앞으로 쇄도했다. 내 공격이 닿으려는 순간 눈이 멀 정도의 속도로 그의 뒤에서 인형이 흐릿하게 나타나더니 차가운 강철빛과 함께 나는 동굴벽으로 세게 날아갔다. 단 한 번의 공격에 혈기 1000점짜리인 내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 사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나 다름없었다. 잠시 동안 복부에서 타는 듯한 고통만이 느껴졌다. 칼날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비늘 갑옷, 방어를 3레벨까지 올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것만이 내가 아직 온전한 이유였다. 내 공격을 맞고도 살아남다니. 끈질긴 녀석이군. 나를 공격한 자가 다가와 칼등으로 내 머리를 들어 올렸다. 들불단의 노란 머리 리더였다. 렉스. 나는 즉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애초에 급이 달랐다. 이 녀석의 혈기는 O형을 넘는 게 틀림없다. 내 말을 알아들을 만큼 똑똑한 것 같군. 살 기회를 주지. 네, 주인에게 나를 데려가라. 강철뼈, 늑대왕의 시체를 넘기면 살려주겠다. 나는 렉스의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 유일한 탈출구는 리라와 다른 사람들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시간을 버는 것을 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렉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알아들은 건가? 그럼 앞장서라. 지하 터널은 사방으로 꼬여 있었다. 나는 무리 앞에서 여유롭게 기어가며 갈림길마다 멈춰서서 좌우를 살피며 완전히 길을 잃은 뱀 연기를 했다. 내 뒤에 있는 3명도 별 생각 없이 따라왔다. 하지만 점차 렉스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나는 10분 넘게 그들을 이끌고 크게 한 바퀴 돌았고 우리는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작은 짐승놈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있었잖아. 죽고 싶어? 그 고함에 나는 움찔했다. 도망치려 했지만 합금 칼날이 이미 내 뒤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무언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렉스, 내 후배의 영수를 죽이려면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나?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렉스의 손이 휘두르던 중간에 멈췄다. 앞쪽 어둠 속에서 3개의 인형이 걸어 나왔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렉스와 최대한 거리를 벌렸다. 3사람 모두 내 등의 상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특히 리라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렉스와 그의 무리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그냥 동물일 뿐이야. 죽여도 별일 아니지. 이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갱도에서 걸어 나가지 못하게 해주겠다. 렉스는 합금 칼날을 어깨에 걸치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늑대왕을 사냥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까는 봐줬다고 말했다.
이제 늑대왕도 죽었으니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지. 순순히 강철뼈 늑대왕의 시체를 넘기면 살려보내주겠다. 거절하면 너희를 모두 죽이고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터널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란이 리라에게 나를 데리고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녀와 제이는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리라와 내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앞에서 또 다른 비둘기가 나타났다. 앞뒤로 포위되었다. 한쪽에는 부상당한 3급 전사 2명과 막 2급이 된 야수 1마리, 다른 쪽에는 온전한 3급 전사 1명과 2급 전사 3명. 터널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공격! 렉스의 포효가 침묵을 깼다. 그가 먼저 움직였다. 땅을 박차고 폭발적으로 한 걸음 내딛자 그는 이미 란과 제인을 향해 몸을 날렸고 합금 칼날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제인을 향해 파괴적인 홀을 그리며 단번에 내리쳤다. 그의 뒤에 있던 두 사람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렉스가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이미 란을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리라 앞에 자리를 잡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그가 달려들 준비를 했다. 2급 야수 병사에 도달한 흰색 영수 뱀이라? 하지만 그게 전부지. 걱정 마, 꼬마 아가씨. 내가 살살 다뤄줄게. 그가 리라를 볼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 역겹다. 그의 혈기는 불안정해. 2급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내 뒤에서 리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침착하게. 내 안에 무언가가 살짝 누그러졌다. 3급도 아니면서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지? 선제 공격. 나는 턱을 활짝 벌리고 그의 목을 향해 곧장 앞으로 돌진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칼날을 재빨리 들어올려 내 머리를 겨냥했다. 칼날이 내 비늘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후 무언가가 그것을 차갑게 멈춰 세웠다.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내 비늘, 아래의 비늘, 갑옷 방어가 활성화되었다. 나는 자세를 잡고 망설임 없이 세게 물어버렸다. 평소 같았으면 저런 공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3급 전사의 일격을 버텨내고 살아남은 후 내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꽤 잘 파악하고 있다. 이 공격은 아플 수는 있어도 날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일격에 나는 경로를 벗어났다. 목을 놓쳤지만 대신 내 송곳니가 그의 팔에 밝혔다. 그리고 피부를 뚫는 순간 독이 무자비하게 흘러들어갔다. 동시에 5m가 넘는 몸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합금 칼날로 나를 계속해서 내리쳤다. 하지만 내 비늘과 비늘 갑옷 방어력 앞에서는 칼날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수록 독은 물린 팔에서 온몸으로 더 빨리 퍼져나갔다. 그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 그의 팔 전체는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이 하얀 영물 뱀이 독이 있다고? 관상용 애완동물인 줄 알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독이란 말인가? 그는 빠져나오려 했지만 팔은 감각 없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없었고 직접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 다음 순간 그는 칼날을 들어 자신의 어깨를 베었다. 고통에 그는 생생하고 거친 비명을 질렀다. 그런 무자비한 결단력은 나조차도 인정해줘야겠다. 하지만 그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엔 부족했다. 내가 이미 그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그가 발버둥 칠수록 나는 더 세게 조였다. 몇 초 만에 그는 완전히 속박되었다. 터널 반대편에 누군가가 내 쪽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소리치며 도우려 움직였지만 한 발짝도 떼기 전에 단검이 그의 목을 거의 베어버렸다. 란의 칼날은 잔혹하고 정확했다. 모든 공격이 급소를 노렸다. 란이 모든 시도를 차단하자 그는 팀 동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제 그만 죽어. 나는 더 세게 조였다. 오늘 전까지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괴롭힘당하고 위협받고 공격당한 끝에 내 인내심은 바닥나버렸다. 나는 그의 뼈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이고 또 조였다. 점점 더 처음에는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 몸 아래의 고요함을 바라보자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묘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생명을 앗아간 불편함 때문이겠지. 목이 조여오고 그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싶은 충동이 내 안 어딘가에서 솟아올랐다. 리라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그녀는 날카롭고 조용한 한마디로 내가 더 나아가기 전에 나를 멈춰 세웠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가 날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나는 멀리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란과 제인을 힐끗 쳐다봤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리라를 출구 쪽으로 이끌었다. 내가 외워둔 길을 따라 지하 동굴을 지나 수백 미터의 터널을 더 통과했고 다시 햇빛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 내 온몸의 긴장이 내 뒤에서 풀렸다. 리라가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벼랑 끝에서 돌아왔을 때나
내쉴 법한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리라는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하며 마주치는 모든 전사부대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강철뼈 늑대왕은 가장 남쪽 갱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와일드파이어 부대가 차지했고 입막음을 위해 우리 일행 2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점 더 많은 전사 부대가 떨어져 나와 갱도로 향했다. 소란을 피우고 물을 흐리면 그 혼란 속에서 란과 제이는 구역 밖에서 기다리는 오프로드 차량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몇 분 후 리라의 예상대로 그들이 돌아왔다. 여러 부대가 와일드파이어 부대에게 늑대왕의 시체를 넘기라고 요구하는 혼란 속에서 란과 제이는 차로 돌아와 빠져나왔다. 그들은 대략 180만 얼라이언스 코인 가치의 늑대왕을 나누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리라는 현금으로 100만 얼라이언스 코인을 가졌다. 란과 제이는 늑대왕의 시체를 가져가 아카데미에 되팔기로 했다. 현금 외에 보너스와 학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리어 타운으로 돌아오자마자 란과 제이는 곧장 아카데미로 향했다. 리라는 방을 잡고 회복약을 먹었고 우리 둘은 조용히 상처를 치료했다. 꼬박 하루하고도 하룻밤이 지나서야 리라는 마침내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침대 옆에서 입을 쩍 벌린 채 누가 봐도 배고픈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보관 반지에서 혼합 혈기단 2알을 꺼내 내 입에 넣어주었다. 배부르고 만족한 리라는 방에서 체크아웃하고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무술대학 시험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불안함과 의욕 사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리라의 혈기단 섭취량은 3일에 한 알에서 매일 한 알로 늘어났다. 나는 그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자원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면서 리라의 힘은 매일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고 나조차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무술대학 시험의 필기 시험 날이 되었다. 본 시험 3일 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지막 날 황무지에서 치르는 실전 전투 시험이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주목했다. 이 실기 평가를 위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7개의 워리어 타운에 흩어질 것이다. 시험은 꼬박 하루하고도 하룻밤 동안 진행된다. 그 시간 동안 수험생들은 가능한 한 많은 마수들을 사냥하고 제거해야 한다. 리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 새로운 갑옷과 합금창을 산 뒤 조이와 함께 황무지의 한 워리어 타운으로 향했다. 조이는 황무지가 처음이라 온통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오후 내내 리라를 끌고 다니다가 42번 워리어 타운의 명물 요리인 용문도약을 맛보기 위해 한 식당에 가게 되었다. 주재료는 100km 떨어진 용혈호에서 온 희귀한 마수인 용잉어이다. 둘 다 한 입 먹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용잉어일 뿐입니다. 종업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최고 등급 품종인 자색 영롱 잉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이 내 주의를 끌었다. 정말 그렇게 맛있다고? 조이는 내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큰 조각을 집어 내게 먹여주었다. 맛만으로도 평범한 물고기와는 정말 차원이 달랐다. 내가 제대로 맛을 음미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울렸다. 축하합니다. 숙주. 용잉어를 삼켰습니다. 혈기 포인트 0.26점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포인트 0.34점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트리 분기 감지. 용의 혈통. 용혈 농도가 너무 낮아 이 진화 트리 분기를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진짜 용의 피가 들어있다고? 용의 혈통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용의 혈통은 내가 지금까지 잠금 해제한 다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얻은 다른 모든 분기를 합쳐도 이것 하나만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혈기보다 진화 포인트를 더 많이 주는 고기를 가진 짐승은 처음 봤다. 강철뼈 늑대왕조차도 이런 비율은 아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분기를 잠금 해제할 것이다. 나는 리라와 조이둘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조이가 내 의도를 반쯤 알아채고 젓가락으로 한 점 더 먹여준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은 여전히 용의 혈통 농도가 너무 낮다고 알린다. 진화 분기 잠금 해제 불가. 분명하다. 이제 용혈호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최고 등급의 자색 영롱 잉어가 필요하다. 리라는 내가 용잉어를 먹은 후 기분이 바뀐 것을 알아채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더니 다시 생선을 쳐다봤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 리라는 42번 무사마을의 지도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황무지의 한 지점에 멈췄다. 42번 무사마을에서 102km 떨어져 있다. 하루하고 하룻밤 왕복하기에 딱 맞는 시간이다. 리라는 그곳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조이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영수 주머니 안에서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기대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리라는 내 기분 변화를 감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다. 내가 그 용잉어 저녁 식사에서 무엇을 감지했든 그건 분명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흥분할 리가 없다. 리라도 이제 진심으로 용혈호에 흥미가 생겼다. 경로 확정. 다음날 정오. 모두 함께 무사마을에서 출발했다. 나는 리라와 조이를 이끌고 용혈호로 향하는 길에 마수들을 사냥했다. 6시간 후 우리는 도착했다. 멀리서 보니 호수는 거대하고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수면은 수정처럼 맑았지만 그 아래는 완전히 어두웠다. 가장 깊은 곳은 100m가 넘을 것이다. 리라가 용혈호의 물을 한 움큼 떠보니 차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물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크고 깊은 호수라면 정말 희귀한 무언가의 서식지일 수도 있다. 나는 몸을 숙여 호수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무것도 없다. 시스템 알림이 없는 걸 보니 물만으로는 안 되나 보다. 용의 혈통을 해금하려면 잉어를 먹어야 한다. 어이,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 조이가 호수 중앙을 가리켰다. 우리가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정말로 누군가 낚싯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규칙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춰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왕경지에 이른 자가 나타났는데 리라는 그 인물의 실루엣을 쳐다보았지만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천교 대륙 전체를 통틀어 무왕경지에 도달한 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 사람은 리라가 전생에 부상하기 전에 죽었거나 아니면 아예 천교 대륙 사람이 아닐 것이다. 조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노인은 한번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조용히 물 위로 퍼져나가는 잔물결뿐이었다. 저게 바로 최정상급 고수의 모습이구나. 다행히 그 시선에는 저기가 전혀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우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것이다. 나는 리라를 쳐다봤다. 무왕경지가 이미 이 정도로 무서운데 전생에 제왕경지에 도달했던 리라는 대체 어떤 괴물이었을까? 저 선배가 아무런 비법도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직접 낚시해야겠군. 그녀는 저장반지에서 마수사체 몇 구를 꺼내 호수에 던졌고 잔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리라가 나를 쳐다본다. 오기 전에 용혈호에 대해 알아봤어. 이 호수에는 용잉어 말고 다른 수색마수는 없어. 백령사는 수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나는 즉시 이해했다. 오, 훌륭하군. 날 희생시켜서 살아있는 미끼로 들어가라는 거다. 일반 용잉어는 신경 쓰지 마. 자색 영롱잉어를 해안가로 유인하는 데만 집중해. 충분히 가까워지면 내가 멸원침으로 처리할게. 기쁘진 않다. 하지만 해금될 용의 혈통을 생각하면 들어가야지. 나는 호수로 머리부터 뛰어들었다. 차가움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나는 이 호수가 왜 이상한지 금방 알아차렸다. 호수 전체가 깔때기 모양으로 중앙으로 갈수록 급격히 깊어진다. 자색 영롱잉어는 맨 아래쪽에 있을 것이다. 해안가에서는 조이와 리라가 계속해서 마수 고기 덩어리를 물속에 던져 넣었다. 수정처럼 막던 물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피냄새에 이끌린 붉은 용잉어 떼가 몰려들었고 그중 한 마리가 나를 발견했다. 그 녀석은 고기를 완전히 버리고 나에게 곧장 돌진했다. 진짜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걷어차인 것 같다. 그 충격은 묵직하게 나를 강타했다. 나는 반격하며 입을 벌렸지만 허공을 물었다. 물속에서 용잉어는 백령사보다 훨씬 민첩하다. 치명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말 아팠다. 한 방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녀석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덤벼들면 금방 지칠 것이다. 이 녀석과 싸움에 휘말릴 순 없다. 나는 그 감정을 떨쳐내고 잉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호수 중앙을 향해 계속 헤엄쳤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용잉어들이 나에게 집중했다. 뒤를 돌아봤다. 이미 10마리 이상이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든 공격이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점점 물속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갔다. 3분이 지났고 나는 해안에서 200m, 중앙에서는 아직 500m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다시 잠수했고 즉시 다음 용잉어 떼의 공격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비늘 덩어리 속에 다른 녀석이 있었다.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고 등에는 보라색 비늘이 있었다. 일반 잉어보다 몇 배나 큰 자색 영롱 잉어였다. 저 녀석의 혈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머리는 길쭉하고 위에는 일반 용잉어에게는 없는 뼈 돌기가 있었다. 공격 패턴도 다를 것이다.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몸을 힘껏 비틀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물속에서 낼 수 있는 내 최고 속력이었지만 자색 영롱 잉어는 더 빨랐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무언가 나를 들이받았고 세상이 뒤집혔다. 만재 트럭에 치인 것 같아. 지금 날 살아있게 하는 건 혈기 비축량과 비늘, 갑옷 방어력뿐이야. 그게 없었다면 방금 그 일격에 끝장났을 거야. 자색 정교 잉어가 내가 아직 움직이는 걸 보고 다시 들이받아. 충격의 굉음과 고통이 전보다 더 심해. 비늘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 반격하려고 몸을 돌렸지만 자색 정교 잉어는 순식간에 옆으로 빠져나가 이미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곁눈질로 보니 호수 깊은 곳의 등에 보라색 비늘을 가진 두 개의 형체가 더 보여. 자색 정교 잉어 한 마리만으로도 이런 상태인데 두 마리가 더 있으면 살아서 해안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아 전속력으로 해안을 향해 나아가.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꼬리 바로 뒤에 붙은 용잉어와 자색 정교 잉어를 따돌릴 순 없어. 해안에서는 리라와 조이가 멀리서 벌어지는 혼란을 발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리가 너무 멀어. 이제 모든 게 나에게 달렸는데 호수 위 상황은 좋지 않아. 붉은 용잉어 떼와 자색 정교 잉어 3마리가 끊임없이 날 공격하고 비늘 조각이 계속 부서져 나가. 설상가상으로 마수 고기에 이끌렸던 첫 용잉어 무리가 소란을 눈치채고 이제 나를 향해 똑바로 헤엄쳐 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시스템, 비늘 갑옷, 방어력을 4레벨로 강화해. 강철뼈, 진화트리를 활성화해. 두 번의 시스템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나를 휩쓸어. 비늘 밑에 에너지가 더 강하게 솟구치고 몸의 모든 뼈의 힘이 거의 2배가 돼. 그 즉각적인 결과로 이제 평범한 용잉어의 공격은 내게 전혀 통하지 않아. 고통이 사라졌어. 자색 정교 잉어의 공격조차 예리함을 잃었어. 다시 통제력을 되찾고 해안을 향해 힘껏 나아가. 용잉어들은 쉬지 않고 계속 부딪혀오지만 이 정도로는 간지러울 뿐이야. 이제 내가 할 일은 가끔씩 자색 정교 잉어를 피하는 것뿐이야. 80m, 60m. 리라는 걱정으로 미간을 찌푸린 채 요동치는 호수 표면을 지켜봐. 내가 해안에 가까워지자 뒤따르던 용잉어들이 무언가 감지한 듯 추격을 멈춰 내 꼬리를 바짝 쫓던 자색 정교 잉어 3마리도 물러나서 멀리서 맴돌며 더 이상 공격할 의사가 없어 보여. 이대로라면 완전히 흩어질 거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거야. 녀석들의 영역 본능을 다시 자극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굳히고 나는 몸을 돌려 용잉어 떼로 곧장 돌진해 턱을 크게 벌려 그중 한 마리를 세게 물어뜯어. 갑작스러운 반격에 녀석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어. 2급 수병 후기 단계인 지금 내 혈기만으로도 평범한 용잉어가 저항하기도 전에 압도할 수 있어. 날카로운 금속 맛의 생선 피가 입안에 가득 차. 통째로 삼키자 시스템 알림음이 울려. 축하합니다. 숙주. 용잉어를 포식했습니다. 혈기 포인트 6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포인트 9를 획득했습니다. 진화 트리 분기. 용의 혈통을 감지했습니다. 용의 혈통 농도가 너무 낮아 이 진화 트리를 해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떼를 향해 공격을 계속했어. 용잉어 3마리를 더 손쉽게 해치웠어. 냉담하게 지켜보던 3마리의 자색 정교 잉어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라 다시 내게 돌진했어. 전율이 온몸을 관통해. 완벽해. 미끼를 물었군. 나는 몸을 돌려 해안으로 질주해. 30m, 20m, 소멸침. 리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낮게 울려 퍼져. 다음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수면 아래의 용잉어들을 강타해. 공격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요동치는 호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무언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내게 돌진하던 3마리의 자색 정교 잉어는 이제 움직이는 법을 잊은 듯 물속을 떠다니고 모든 평범한 붉은 용잉어는 배를 뒤집었어. 리라가 어떻게든 하나의 정신 공격을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나누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수십 마리의 용잉어를 쓸어버리는 광역 공격으로 만들었어. 그 엄청난 위력은 내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 대가는 분명 컸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겨웠어. 녀석들을 해안으로 끌고 와. 2마리를 끌어올린 후 입을 크게 벌려 3번째 자색 정교 잉어를 통째로 삼켜. 이번에는 시스템 알림음이 마침내 다르게 들렸어. 축하합니다. 숙주. 자색 정교 잉어를 포식했습니다. 혈기 포인트 31을 획득했습니다. 진화 포인트 49%를 획득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진화 트리 용의 혈통을 해금했습니다. 용의 혈통을 지닌 모든 존재는 진정한 용이 될 희망을 품습니다. 연이은 시스템 알림음에 순수한 흥분으로 온몸이 떨려. 드디어 이 진화 트리를 해금했어. 남은 10여 마리의 평범한 용잉어를 해치우고 나니 만족스럽게 배가 불렀어. 리라는 남은 50, 60마리의 용잉어와 2마리의 자색 정교 잉어를 저장 반지로 쓸어 담았어. 이미 밤이 깊었고 리라는 이동할 상태가 아니었어. 그녀는 정신력 회복 포션을 마시고 땅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하며 회복하기 시작했어. 조이와 나는 밤새 교대로 망을 봤어. 다음날 아침 리라가 회복하자 그녀와 조이는 도시로 돌아가는 기차에 집에 돌아온 후 리라의 나날은 훈련, 그리고 또 훈련뿐이었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먹고 자고 또 먹으며 다음 진화에 필요한 진화 포인트를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어. 마침내 나흘째 되던 날 눈에 띄게 신선도가 떨어진 마지막 용잉어 무리를 삼켰어. 시스템 알림음이 다시 울렸어. 축하합니다. 숙주. 5번째 진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진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순간 마치 온몸이 액체 질소에 봉인된 것처럼 익숙한 냉기가 나를 덮쳤어.
거대한 몸이 스스로 웅크러들었어. 갑작스러운 소란에 리라가 명상에서 깨어났어. 이미 6월인데도 내 주변 공기는 한겨울처럼 혹독하게 변했어.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비늘을 부드럽게 쓸었어. 리라는 내가 떨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 내가 견디고 있는 고통은 명백했어. 그녀의 마음이 조여왔어. 이것도 또 다른 변이인가? 아무것도 개입해서 돕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 해도 혈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그 생각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리라의 손이 움직여 저장 반지에서 정제 영약을 한 병 꺼냈어. 그 영약은 몸의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맹렬하고 불안정한 화염 에너지로 가득했다. 한 병에 17만 연맹 코인이나 하는 것으로 리라는 3급 전사로 돌파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입에 바로 쏟아부었다. 격렬하고 타는 듯한 에너지가 방 전체를 휩쓸며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 같은 냉기와 세차게 부딪혔다. 정제 영약이 몸에 들어온 순간 포악한 화염 에너지가 내 온몸을 찢어발겼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에서 타는 듯한 열기로 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두 힘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다행히도 극과 극을 오가는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의식이 돌아오자 시스템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진화 완료. 진화 포인트 1. 0점 소모. 축하합니다, 숙주. 5번째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5번째 진화로 내 혈기 수치는 10까지 치솟았다. 이제 난 3급 마수병의 경지에 완전히 들어섰고 세상의 모든 마수 중 최소 80, 90%를 능가하게 되었다. 나는 의기양양해져서 리라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리라는 내 생각을 정확히 읽어낸 듯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빨리 3급에 도달하다니. 너의 혈기 성장 속도가 나를 훨씬 앞지르는 건 맞지만 거기까지야. 마수병은 여전히 마수병일 뿐이지. 마수장이 되면 그때 와서 잘난 척해.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표현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영혼 계약의 에너지 결속을 통해 그녀 생각의 깊은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무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나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아주 좋은 시작이었다. 리라는 내게 먹이던 혼합 혈기환을 순수 혈기환으로 바꾸었다. 매일 하루 3번 순수 혈기환을 먹으며 꼬박 나흘을 보낸 끝에 마침내 용의 혈통가지를 밝힐 만큼의 진화 포인트를 긁어모았다. 축하합니다, 숙주. 진화 포인트 300점 소모. 진화 트리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용의 혈통. 시스템이 용의 혈통이 켜졌음을 알리는 순간 마치 수많은 개미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듯 짜릿한 마비감이 퍼져나갔다. 천천히 그 감각은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뼈와 장기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10여 초가 지나자 점차 사라졌다. 거울 속에는 8m 길이의 무시무시한 내 모습이 비쳤다. 내 비늘은 새로운 광택으로 빛났고 이마에는 희미한 돌기 2개가 나타났다. 용의 뿔. 이게 정말 용의 뿔일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비늘 방어력은 극적으로 뛰어올랐고 순수한 힘은 20, 30%는 증가한 것 같았다. 하지만 혈기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용의 혈통이 하는 일인가? 예상대로 용의 혈통 효과는 내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힘을 증폭시킬 것이다. 진화 포인트만 충분했다면 당장 용의 혈통을 최대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진짜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확인했을 텐데. 짐을 꾸리고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든 리라는 수목학원으로 향했다. 기차에서 내리자 모든 주요 무술 학교의 모집 현수막이 시야를 가득 채웠지만 수목학원이라는 4글자만큼 시선을 끄는 것은 없었다. 현수막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한 남자와 여자가 군중을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리라. 란과 제인이었다. 전에 황무지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셋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리라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제 정식으로 하구가 되자 셋은 제대로 자기소개를 했고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거리감은 조용히 사라졌다. 란과 제인은 리라에게 수목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었다. 학교는 4개의 학부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혈기 무술학부, 마수조련학부, 마법학부, 그리고 자유연구학부. 공용시설로는 식당, 수련실, 전투경기장, 기숙사 건물이 있었고 지금 그들 앞에는 등성탑이 서 있었다. 구조물 전체는 킬로 합금으로 만들어져 무왕의 전력을 다한 4번의 공격도 견딜 수 있었다. 내부에서의 전투는 실제 부상을 입히지 않지만 전투 경험은 실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었고 등성탑의 각 층을 클리어하면 보상이 주어졌다. 먼저 등성탑에 한번 도전해보지 그래? 란이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채 물었다. 리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탑을 향해 걸어갔다. 란과 제이는 그녀가 가는 것을 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우리 각자 처음 도전했을 때 둘 다 6층에서 3급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에게 한 입에 죽어서
최고 기록을 세웠지. 6층이 모든 신입생의 한계야. 그녀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리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각 층에서 기다리는 보상이었다. 5층 호혈 단련환, 6층 영혼 절단 혈청, 7층 완전한 지급 중급 무공, 8층 수련실 1년 이용권. 리라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5층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모든 보상은 그녀가 간절히 원하고 시급히 필요한 것들이었다. 신청서 제출 완료. 리라는 합금 단조실로 들어섰다. 그녀 앞에서 빛의 조각들이 깜빡이며 모이기 시작했고 3초 후 그것들은 1m가 조금 넘는 얼룩표범으로 굳어졌다. 1급 중기 마수병 얼룩표범. 안내방송이 울리는 순간 리라의 창이 망설임 없이 얼룩표범의 머리를 향해 곧장 뻗어나갔다. 순식간에 얼룩표범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빛으로 다시 녹아내렸다. 축하합니다, 리라. 등성탑 1층을 클리어했습니다. 보상, 혈기환 1개, 2층으로 진행합니다. 그녀가 계속하기를 선택하자 앞의 빛이 다시 변하며 새로운 마수의 형상을 띄었다. 2층, 3층, 4층, 5층, 리라는 모두 문제없이 클리어했다. 6층, 3급 초기 마수병,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 키 2m 이상, 길이 3m가 넘는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 앞에 서자 리라마저도 진정한 압박감을 느꼈다. 홀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포효는 턱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파동을 내보내 리라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스쳤다. 리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돌진했다. 그녀의 합금창은 재빠른 호를 그리며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의 목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리라가 거리를 좁히자 사자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고 그것은 부채만한 거대한 발 하나를 그녀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리라의 창은 찌르던 궤도를 유지했고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에 찌르기에서 쳐내기로 전환했다. 창끝이 날카롭게 꺾이며 사자의 발 관절을 긋고 지나갔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창을 뒤로 뺐다가 단숨에 앞에서 뒤로 찔러 넣으며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의 가슴으로 곧장 몸을 던졌다. 순간 멈춰섰고 방금 전까지 위협으로 가득 찼던 화염갈기 불꽃 포식 사자는 흩어지는 빛으로 녹아내렸다. 영혼, 수납 가방 안에서 지켜보던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리라는 거의 초자연적인 힘과 무기 제어력을 이용해 목숨을 건 맞교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명백히 높은 등급의 상대를 단 일격에 해치웁니다. 축하합니다, 리라. 별 오르기 탑을 클리어했습니다. 6층입니다. 보상, 영혼, 절단, 혈청.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 묵직한 두 번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리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어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앞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불타는 눈으로 지켜봅니다. 새로운 마수는 인간형으로 키는 3m가 넘고 다리는 짧은 편이지만 팔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2번 내리치더니 10걸음 남짓 떨어진 리라를 향해 맹렬히 포효합니다. 3급 초기 야수병, 가뭄 원숭이. 둘 다 3급 초기 야수병으로 분류되지만 이 가뭄 원숭이의 혈기 수치는 5층의 화염갈기, 화염포식 사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키 3m의 가뭄 원숭이를 마주하고도 키 1.7m의 리라는 여전히 저를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뭄 원숭이의 몸을 끊임없이 훑으며 유의한 약점인 눈과 목덜미를 쫓고 이미 머릿속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편 별 오르기 탑 밖에서는 란과 제인이 순위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중 6층을 통과한 학생은 47명, 7층을 통과한 학생은 단 6명뿐입니다. 최고 기록은 리하오 2분 47초입니다. 2위 조란 3분 15초입니다. 제인과 란은 리라가 6층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논쟁 중이었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하오가 1위에서 2위로 밀려나고 정상에 오른 새 이름은 리라 6층 15초 만에 클리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잠깐 몇 층, 몇 초라고 제인과 란은 턱이 빠질 듯한 표정으로 업데이트된 순위표를 쳐다봅니다. 6층에서 제인의 몸통을 물어뜯었던 바로 그 화염갈기 화염포식 사자가 리라에게는 고작 15초밖에 버티지 못했고 다른 층에서의 기록들도 터무니없이 빨랐습니다. 그녀의 한계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7층도 통과할 것 같은데 리라가 별 오르기 탑 기록을 깼다는 소식이 폭탄처럼 스모 캠퍼스 전체의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캠퍼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경악했고 무왕의 경지에 오른 3명의 학장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사람이 별 오르기 탑 앞에 모인 것은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각자가 온 이유를 읽어냅니다. 거울. 장로 중 한 명이 한마디 하자 다음 순간 세 사람 앞에 희미한 안개가 모여 맑은 수경을 만들어냅니다. 거울 속에는
탑 깊은 곳에서 싸우고 있는 리라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뭄 원숭이와 교전 중입니다. 힘, 체력, 방어력, 속도, 모든 면에서 가뭄 원숭이가 리라를 압도하지만 리라는 합금창을 휘두르며 끊임없는 리듬으로 맑고 피합니다. 가뭄 원숭이는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내지 못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아무 소용없고 점점 더 궁지로 몰릴 뿐이지만 리라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 차분해졌고 그녀는 여전히 영혼봉인 가방에서 저를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미극보법. 탑 밖에서 백발의 장로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모든 회피가 칼날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하지만 리라는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가뭄 원숭이의 공격을 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움직이며 그럴 때마다 약점 중 하나에 새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데 지금 그들은 1학년 학생이 숙련된 수준의 미극보법을 선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미래의 무한감이야. 가운데 있던 장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칩니다. 혈기무술 학원의 학장이자 수석 교관으로서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을 보니 가슴이 뛰었고 다른 두 학장의 얼굴에는 즉시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수경 속에서 다음 순간 리라가 폭발적으로 움직이며 합금창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가뭄 원숭이의 압박에 한 걸음씩 물러서던 자세가 전력을 다한 공격으로 바뀝니다. 질풍창, 리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칩니다. 창이 돌풍처럼 움직이며 순식간에 두 번을 내리칩니다. 각각의 일격은 그녀가 가뭄 원숭이의 몸에 쌓아온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처에 명중하며 상처를 더욱 벌리고 매 타격마다 창의 기세를 가뭄 원숭이가 분노에 차 포효하며 그녀의 공격을 부수기 위해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리라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울립니다. 그녀의 합금창이 가뭄 원숭이의 목을 향해 똑바로 꿰뚫습니다. 이전의 모든 공격은 이 단 하나의 필살의 일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힘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반드시 명중할 것처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소리, 살을 꿰뚫는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흉포함으로 가득 찼던 가뭄 원숭이의 거대한 몸집이 흩어지는 별빛으로 사라집니다. 천천히 창을 거두고 길고 느린 숨을 내쉽니다. 그녀도 모르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것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무술을 억지로 사용한 것이 몸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저장 반지에서 에너지 포션을 꺼내 단숨에 마신 후 그 자리에 책상 다리로 앉아 명상하며 회복에 들어갑니다. 별 오르기 탑의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축하합니다, 리라. 별 오르기 탑 7층을 클리어했습니다. 보상, 완전한지 등급 중급 무공 8층으로 진행합니다. 탑 밖에서 세 학장은 수경에서 펼쳐지는 전투를 응시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경악만이 남아있습니다. 저 질풍창.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저건 1000등급 하급 무공이야. 1000등급 하급 무공을 저렇게 부드럽게 구사하다니. 저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최소한 소성의 경지야. 게다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몇 년만 더 주면 대성다이나 심지어 완벽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지. 혈기 무술 학원장은 입이 귀에 걸려 표정 관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재라니. 정말 엄청난 인재야. 그의 눈꼬리에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경의 별빛이 모이기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즉시 거울로 돌아갑니다. 빛의 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 마침내 하나의 생명체로 굳어집니다. 진홍색 눈이 불타오르고 온몸은 눈부신 흰색입니다. 3급 중기 야수병 적금백호. 바이 8층 마수가 모습을 갖추는 순간 리라는 숨 쉴 틈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녀가 허리에 찬 영혼 봉인 가방을 휘두르자 제가 그 밖으로 나타납니다. 제 몸이 부풀어 오르며 완전한 형태가 되고 저는 천천히 리라 주위를 감아 그녀를 제 몸 안에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가뭄 원숭이의 혈기는 강력했지만 그래도 리라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적금 백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것의 혈기는 리라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혈기 수치 6, 0. 리라의 2배가 넘습니다. 길게 끄는 호랑이의 포효가 방을 가득 채우고 리라와 저는 그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3급 중기 야수병의 압도적인 위압감. 이 녀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마주했던 가장 압도적인 상대입니다. 리라는 창을 꽉 쥐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으로 적금 백호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약점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합니다. 우리 둘을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인 혈기를 가진 이 호랑이에게는 공략할 만한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나타난 거대한 흰 뱀을 보며 군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리라가 비스트 테이머의 길도 걷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혼수의 혈기로 보아 주인인 그녀보다 강하며 이미 3급 야수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아한 점은
왜 그녀의 영혼수가 백령사와 저렇게 닮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백령사는 관상용 애완동물이잖아? 그리고 저 크기는 뭐야? 길이 8m에 직경이 50cm가 넘는데 저게 일반 백령사라면 내가 그걸 먹겠다. 군중 속에서 란과 제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상대의 눈에 비친 똑같은 충격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리라와 바이가 벌써 이만큼이나 성장하다니. 비스트 테이밍 학과장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늘게 뜨고 한눈에 이 백령사의 비범함을 꿰뚫어 보았다. 이 백령사는 최소 3번의 변이를 겪었군. 비늘 아래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골격 구조는 상당히 단단해졌으며 심지어 이 뱀에게서 용의 피혈통의 흔적까지 느껴진다. 그의 입에서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세상 물정에 밝은 다른 두 학과장조차도 수경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용의 피혈통을 지닌 생물은 그 앞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이무의 비스트 테이밍 학과장이 이 백령사가 용의 피를 지녔다고 주장하자 다른 두 학과장은 전혀 믿지 않았다. 그때 그들은 뱀의 이마 양쪽에 있는 희미한 돌기를 다시 보았다. 미묘하지만 틀림없는 용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더 할 말 없이 조용히 불안한 마음으로 남았다. 리라가 등성탑에서 걸어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탑 안. 적금백호가 완전히 형체를 갖추는 순간 나는 리라보다 먼저 움직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호랑이의 목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을 보고 거대한 앞발 하나를 들어 내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실제 싸움이었다면 저 일격을 정면으로 맞고 죽거나 중상을 입었겠지만 나는 마치 그 공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꿈쩍도 않고 경로를 유지했다. 다음 순간 리라의 창이 내 머리 바로 위에서 튀어나와 호랑이의 발을 지나쳐 곧장 놈을 향해 날아갔다. 계속 나에게 달려들어 리라의 공격을 받거나 리라의 창을 맞고 내 도객 속으로 걸어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게 되지만 호랑이는 순식간에 뒤로 폭발하듯 움직여 한 발로 리라의 합금창을 쳐내는 동시에 턱으로 나를 물려고 했다. 리라와 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함께 물러나 놈의 공격을 피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압박했다. 적금백호의 혈기는 내 것을 훨씬 능가한다. 놈이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방어를 시작하는 순간 리라나 나나 저 발톱 아래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유일한 돌파구는 끊임없고 쉴 새 없는 압박으로 놈을 계속 수세에 몰아넣고 항상 반응하게 만들며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대등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 밖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쉴 새 없는 맹공격에 적금백호가 반격도 못하고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십 번의 공방 끝에 리라와 나는 놈을 포위했다. 내가 앞에서 놈의 주의를 끄는 동안 어느새 리라는 놈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한때 위협으로 가득 찼던 적금백호는 이제 자잘하고 얕은 상처로 뒤덮여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졌다. 움직일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상처가 당겨져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고 앞서 2번 물어서 주입한 독액으로 인해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시스템 분석 결과 독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적금백호를 반쯤 쇠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흉포함이 현저히 무뎌졌다. 바이. 리다가 낮고 날카롭게 외쳤고 나는 즉시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짧게 2번 씩씩거린 후 나는 적금백호의 목을 향해 돌진했다. 내 가느다란 송곳니가 찰나의 순간 빛을 반사했고 적금백호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리라와 나 사이에 갇힌 놈은 순수한 동물적 본능에 따라 더 높은 혈기를 가진 더 큰 목표물, 즉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필살의 일격은 리라의 몫이었다. 적금백호의 등이 완전히 드러나자 리라의 눈빛이 고정되었다. 희미한 황금빛이 그녀의 창을 따라 맥동했다. 황금빛 창끝이 투영체를 꿰뚫고 호랑이의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질풍창에 비해 이 일격은 훨씬 더 강력한 순수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 파괴력은 차원이 달랐으며 특히 창을 따라 흐르는 그 황금빛의 흔적은 더욱 그것은 마치 갑옷을 부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일격이 적중하자 적금백호의 몸이 얼어붙은 듯 한순간 멈췄다가 흩어지는 빛으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등성탑 시스템의 안내방송이 즉시 이어졌다. 축하합니다, 리라. 등성탑 8층을 클리어하셨습니다. 보상, 수련실, 1년 이용권. 9층으로 진행합니다. 시스템 안내방송을 들으며 나는 내 자신의 방어력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평범한 공격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기가 훨씬 더 강한 존재의 치명적인 일격은 다른 문제다. 만약 저 호랑이 송곳니가 진짜였다면 나는 이미 2 동강 났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적금백호가 투영체였기 때문에 리라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모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등성탑 밖 학생들의 무리는 흥분으로 술렁였지만 그것은 이내 그들의 자신감에 깊은 타격을 주며 사그라들었다. 학교 첫날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압도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리라의 그늘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새 학과장은 학생들의 사기를 꺾고 싶지 않아 각자 앞으로 나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 혈기 무술학과의 구학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손을 한번 크게 휘저으며 상금 경쟁을 위해 개인적으로 구전영로 한 병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3개월 후 등성탑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보상을 지급할 것이다. 비스트 테이밍 학과장도 지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개인 상금을 발표했다. 순식간에 두 학과의 신입생들은 의욕에 불탔다. 마법 학과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로 그 순간 수경 속의 리라가 명상을 마치고 창을 손에 든 채 일어섰다. 9층 도전이 시작됩니다. 3급 중급 비스트 솔저, 가시 암석 거북. 혈기 점수 7, 0 등은 가시 박힌 암석 껍질로 무장하고 있어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아 압도적으로 강력한 공격 방법 없이는 물리적, 마법적 피해가 거의 흠집도 내지 못한다. 그 껍질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금 백호를 쓰러뜨렸다고 해도 리라가 가시 암석 거북을 클리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